이거 못 먹어봤던 건데 먹음직스러워 보여요. 이거 한번 먹어봐야겠다. 아, 그거는 예약된 거라서요. 그래요? 다른 건 다 먹어봐서. 그럼 그냥 이거 가져가세요. 새로 만들게요. 어머, 그래도 돼요? 이제는 사돈 때문에 집에서 반찬 하나도 안 하잖아요. 안 그래도 연락을 드릴까 말까 했는데, 지난번에 배달시키셨던 단체 주문한 음식값이요. 그거 결제 안 하셨더라고요. 그걸 제가 안 냈나요? 네, 그날 카드 안 가지고 오셨고, 그 뒤로는 안 오셨잖아요. 사돈끼리 참 박하시네. 오늘 이야기의 주인공은 65세 문진아 씨입니다. 그리고 그녀의 사돈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문 씨는 둘째 딸이 결혼한 뒤 정말 황당한 일을 겪었습니다. 반찬 가게를 시작하고 온갖 진상 손님을 만나보았지만 이렇게 불편한 진상은 처음이었습니다. 반찬 가게를 한다고 하니 처음엔 대놓고 무시하던 안 사돈이 어느 날부터인가 기웃거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아무렇지도 않게 반찬을 가져가기 시작했습니다. 말 그대로 가져갔습니다. 돈도 고맙단 말도 없이 한두 번은 사돈지간이라 그냥 넘겼습니다. 하지만 그게 3번, 4번, 5번을 넘어가자 문 씨는 어이가 없었습니다. 사돈은 공짜가 당연한 것처럼 행동했고 반찬 만드는 게 무슨 대단한 일이라도 되는 양 빈정거리기까지 했습니다. 이런 건 나도 만들 수 있어. 그냥 시간만 좀 들이면 되는 거 아니야? 그러면서도 반찬을 담은 봉투는 어김없이 챙겼습니다. 자신은 옷가게를 한다며 은근히 우쭐거렸고 문 씨의 반찬 가게는 마치 허드렛 일이나 되는 듯한 눈치였습니다. 나중에는 급기야 단체 주문까지 해놓고 돈을 낼 생각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때 문 씨는 결심했습니다. 이건 진상이 아니라 기생입니다. 호의가 당연해진 사람에게는 차가운 현실을 알려줘야 합니다. 문 씨는 딸만 둘이 있었습니다. 첫째는 일찍 결혼해서 2시간 거리의 지방에서 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둘째 딸도 최근에 결혼했는데 문 씨와 아주 가까운 동네에 살고 있었죠. 남편은 회사에 다니다가 은퇴해 지금은 취미 생활을 하며 지냈고 이제는 문 씨가 집 밖에서 일을 하고 있었습니다. 쭉 전업주부로 살아오다 자식들 다 키워놓고 50세에 처음으로 반찬 가게를 차렸습니다. 그게 벌써 10년이 넘었습니다. 문 씨는 손맛이 좋아 예전부터 주변에서 식당 한번 내보라는 말을 많이 들었지만 정작 본인은 반찬 가게가 더 적성에 맞다고 느꼈습니다. 다행히도 문 씨의 음식은 대체로 입맛에 잘 맞았고 입소문을 타며 단골도 늘어났습니다. 동네에서 행사가 있을 때면 도시락이나 단체 주문도 자주 들어왔고요. 그래서 같은 자리에서 10년 넘게 가게를 유지할 수 있었습니다. 당신이 이제 우리 노후 책임지겠네. 아이고, 말을 들어야겠다. 남편은 농담처럼 말했지만 그 안엔 자랑스러움이 묻어 있었습니다. 처음엔 그저 취미처럼 시작한 일이었지만 이제는 수입도 괜찮았고 무엇보다 보람이 컸습니다. 절대 쉬운 일은 아니었지만 문 씨는 삶의 활력을 되찾은 느낌이었습니다. 둘째 딸이 결혼한 지는 3년쯤 되었습니다. 같은 회사에서 일하던 동료와 결혼했는데 그 사위라는 사람이 참 괜찮았습니다. 문 씨 부부는 그를 아끼고 좋아했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안사돈이었습니다. 상견례에서 처음 마주한 순간 문 씨는 압도당한 느낌이었습니다. 안사돈은 단정하게 차려입은 옷차림에 미용실에서 막 손본 듯한 세련된 헤어스타일이 눈에 띄었습니다. 우아한 척, 아니 우아한 척이 아니라 정말 그 분위기를 풍기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말투도 고상했습니다. 저희 애가 좋은 짝을 만나서 참 좋네요. 그러게요. 하지만 몇 마디 말을 나눠보니 고상하다기보단
꽤나 피곤한 상대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자기 할 말만 하는 타입이었고 대화 내내 은근히 남을 아래로 깔보는 태도가 느껴졌습니다. 그나저나 사부인이 아주 고우세요. 아, 감사해요. 기분이 좋네. 사돈, 이런 말씀 드려도 될지 모르겠는데요. 지금 입고 계신 그 컬러는 좀 안 어울리거든요. 좀 더 밝은 톤으로 바꾸셔야 해요. 네. 아, 제가 옷가게를 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건 유심히 보게 되네요. 아, 그러시구나. 옷가게를 하셨어요? 네, 여성복 매장인데요. 우리 나이 땐 고급스럽게 입어야 하잖아요. 언제 한번 오세요. 가격이 좀 나가긴 해도 옷이 예뻐요. 네. 다음에 한번 갈게요. 사돈도 무슨 가게 하신다고 들은 것 같은데. 아, 네. 조그만 반찬 가게 해요. 그 순간 안사돈의 표정이 묘하게 변했습니다. 턱을 살짝 치켜들고 고개를 천천히 끄덕였는데 그 눈빛은 어딘가 사람을 내려다보는 듯 했습니다. 저도 그런 데서 반찬 몇 번 사 먹어봤는데요. 조미료 맛이 너무 많이 나서 못 먹겠더라고요. 맛도 없고. 그 말에 문 씨의 안색이 순간 어두워졌습니다. 반찬 가게를 운영하는 사람 앞에서 할 말은 아니었습니다. 대화 분위기가 싸늘해지려는 찰나 옆에 앉아 있던 사위가 다급히 말을 끊었습니다. 아니에요. 장모님이 하신 반찬 저도 몇 번 먹어봤는데 진짜 맛있어요. 그리고 조미료 하나도 안 쓰신다고 하셨어요. 그죠? 사위가 다급하게 말했습니다. 맞아. 딸도 맞장구를 쳤습니다. 하지만 안사도는 그 말을 듣는 둥 마는 둥 시선을 다른 데로 돌렸습니다. 그 순간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알 것도 같았습니다. 겉으로는 점잖고 고상한 척하지만 결국 자기 외에는 관심 없는 그런 유형이었습니다. 문 씨가 가까워질 수 없는 부류였죠. 근처니까 나중에 한번 오세요. 그럼에도 문 씨는 인사치레로 한마디 덧붙였습니다. 어차피 안 올 거라는 건 뻔히 알면서도 같은 동네 사는 사돈인데 빈말이라도 건네야 할 것 같았습니다. 뭐, 네. 안사돈의 반응은 썩 내키지 않는 듯 했습니다. 그렇게 둘째 딸은 결혼을 했습니다. 그날 이후로는 안사돈을 마주칠 일이 없었습니다. 가까이 살지만 사돈지간이라는 게 생각보다 만날 일이 없는 관계였습니다. 경진아, 너 좋아하는 거 해놨으니까 오늘 시간 되면 가져가. 오늘? 그러면 나 퇴근할 때 가지러 갈게. 7시쯤? 그래. 박서방은 불고기 좋아하지? 불고기랑 잡채도 해놨어. 생일상 간대. 아싸! 오늘 밥 안 해도 되겠다. 김치는 안 떨어졌어? 지난번에 준 거 아직 조금 남았어? 이번 주까지는 먹을 수 있을 것 같은데. 알았어. 떨어지면 말해. 가까이 사는 둘째 딸은 맞벌이를 하고 있었습니다. 바쁘게 사는 딸을 위해 문 씨는 자주 반찬을 챙겨줬습니다. 가게에서 파는 걸 가져다 주기도 했고 사위와 딸이 좋아하는 메뉴는 따로 만들어 두기도 했습니다. 그 덕에 딸은 늘 밥을 잘 챙겨 먹는다며 고마워했고 문 씨는 그런 모습을 보며 뿌듯해했습니다. 엄마, 여기 3만 원이요? 둘째 딸이 저녁에 찾아와 돈을 내밀었습니다. 아이고, 됐다니까 그러네. 무슨 돈을 주니? 그래도 반찬 가게에서 반찬 가져가는데 돈도 안 내고 매주 가져가잖아. 딸은 장난스럽게 웃었습니다. 그래도 내가 사다가 요리하고 버리는 것보단 싸. 우리 딸이 엄마 매상 올려주네. 원래는 더 드려야 맞지. 딸은 웃으며 너스레를 떨었습니다. 나중에 돈 많이 벌면 전가보다 더 비싸게 사줄게. 박서방이 엄마 반찬이 제일 맛있다고 그래서 나는 이제 요리도 못해. 그래? 다행이네. 불고기 가지러 간다니까 빨리 퇴근하겠다고 난리야. 딸의 말에 문 씨가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그래도 맛있게 먹어주는 식구가 있으니 기분이 좋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엄마,
오늘 저녁에 갑자기 어머님, 아버님 오신다는데 어쩌지? 내가 뭘 준비할 시간이 없네. 어떤 거? 밥을? 응. 그래서 오늘 일 끝나고 가게 들러서 좀 얻어가려고 하는데 그래, 준비해 놓을게. 문 씨는 워낙 바쁜 딸, 부부의 사정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전날 연락도 없이 방문한다는 시부모 때문에 딸이 다급해진 게 느껴졌습니다. 결혼하고 얼마 지나지 않아 딸이 집에서 저녁을 대접했다가 까다로운 시어머니에게 음식 하나하나 지적받았다는 이야기가 문 씨 머릿속을 스쳤습니다. 전화를 끊자마자 문 씨는 반찬 몇 가지를 먼저 챙겼습니다. 그리고 그걸로는 부족하다는 생각에 대접용 요리를 따로 준비하기 시작했습니다. 갈비찜, 잡채, 홍어무침까지 잔치상에 올려도 손색 없는 음식들이 식탁 위에 하나둘 올랐습니다. 딸이 오기로 1시간에 맞춰서 문 씨는 모든 준비를 마쳤습니다. 엄마, 고마워요. 나중에 한턱 쏠게. 딸은 급하게 음식들을 챙겨 들고 나갔습니다. 그 뒷모습을 보며 문 씨는 혀를 찼습니다. 어떻게 일하는 부부집에 그것도 갑자기 당일 저녁에 찾아갈 수 있는 건지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나마 미리 연락이라도 준 걸 다행으로 생각해야 해. 딸의 말에 문 씨는 고개를 저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도 이렇게라도 딸을 도와줄 수 있어 다행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엄마, 어제 저녁에 시어머니 반응 진짜 좋았잖아. 딸이 다음날 오전 들뜬 목소리로 전화를 걸어왔습니다. 모처럼 시부모님에게 칭찬을 받았다며 기뻐했습니다. 정말 다행이네. 음식이 입에 맞으셨나 봐. 갈비찜은 남은 거 싸가시더라니까. 그 말에 문 씨는 문득 조미료 어쩌고 하던 안사돈의 표정이 떠올랐습니다. 반찬 가게 어디 있는지 물어보시던데. 사러 가시려나? 에이, 설마. 그냥 인사치레겠지? 아무튼 그만큼 맛있었다고 감탄하셨어. 딸의 말에 문 씨도 미소를 지었습니다. 칭찬에 기분 좋지 않을 사람은 없었고 특히 딸이 시댁에서 잘 지내는 걸 보면 마음이 놓였습니다. 그리고 그날의 전화도 잊혀질 무렵 어느 날 가게에 손님이 찾아왔습니다. 어서 오세요. 문 씨는 주방에서 요리를 하다가 입구 벨소리를 듣고 황급히 밖으로 나왔습니다. 그런데 매장 안에 서 있는 손님의 얼굴이 낯익었습니다. 아, 사부인? 어머, 안녕하셨어요? 오랜만에 뵙네요. 사돈의 인사에 문 씨는 순간 놀라 끼고 있던 위생 장갑을 급히 벗었습니다. 그리고 앞치마도 조심스레 풀었습니다. 사돈은 오늘도 변함없이 귀티나는 옷차림이었습니다. 깔끔하게 정돈된 머리에 고급스러운 액세서리까지. 그런 사돈 앞에 물이 튄 앞치마와 위생모자 차림으로 서 있는 게 문 씨는 조금 민망했습니다. 여긴 어쩐 일이세요? 아니, 근처에 볼 일이 있어서 왔다가 경진이가 사돈 반찬 가게 근처라고 했던 게 생각나서요. 아, 그러셨어요. 잠시 어색한 침묵이 흘렀습니다. 용건을 딱히 말하지 않으니 문 씨는 무슨 일로 온 건지 알 수가 없었습니다. 아니, 지난번에 애들 집에 갔을 때 말이에요. 거기서 밥을 엄청 맛있게 먹었는데 사돈이 만드신 반찬이라면서요? 네, 맞아요. 맛있게 드셨다니까 다행이네요. 그래서 궁금해서 한번 와봤어요. 그 사이에 가게에는 손님 몇몇이 들어왔습니다. 단골들이라 별말 없이 익숙하게 메뉴를 고르고 계산을 마쳤습니다. 약 5분 정도 흐르는 동안 안사돈은 가게 안을 두리번거리며 구경하는 척 가게 분위기를 훑었습니다. 손님이 나가자 진열장 앞에 서 있던 안사돈이 문 씨 쪽을 돌아보며 말했습니다. 요즘 반찬값 진짜 비싸요. 그렇죠. 문 씨는 순간 뭐라고 대꾸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물가가 많이 올랐잖아요. 그래도 저희 가게는 다른 데보다 싸게 팔아요. 동네 장사니까요. 자신도 모르게 변명처럼 들리는 말투로 문 씨는 답했습니다. 조미료 안 쓰신다고 하셨죠? 네.
희한하네. 꼭 조미료 들어간 것처럼 맛있더라고요. 안사돈은 고개를 갸웃거리며 웃었습니다. 칭찬인지 비꼼인지 알 수 없는 말투였습니다. 근데 가게가 좀 한산하네요. 아무래도 낮에는 좀 그렇죠. 새가 비쌀 텐데. 자꾸만 엉뚱한 소리를 하는 안사돈 때문에 문 씨는 표정 관리가 어려웠습니다. 사실 세를 내고도 충분히 벌고 있었지만 굳이 그런 이야기를 꺼내기도 뭐했고 괜히 구차하게 들릴까 싶어 말도 아꼈습니다. 제가 좀 팔아드려야겠네요. 그러더니 안사돈은 진열장에서 반찬 몇 가지를 집어들었습니다. 이리 보고 저리 보더니 합쳐서 12,000원 정도 되는 양이었습니다. 이거는 제가 그냥 드릴게요. 문 씨는 반찬을 봉투에 담으며 말했습니다. 어머, 사돈은 입을 가리며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사돈지간에 무슨 돈을 받나요? 그런데 저 이것도 사려고 했는데. 그러면서 다시 진열장을 열더니 소고기 청경채 볶음과 순두부찌개를 꺼냈습니다. 아, 그것도 드릴게요. 어머, 어떡해요. 제가 팔아드리려고 온 건데. 아니에요. 맛있게 드세요. 아이고, 그럼 잘 먹을게요. 감사해요. 다음에 또 뵐게요. 그렇게 가게를 나서는 안사돈을 바라보며 문 씨는 마치 귀신에라도 홀린 듯한 기분이었습니다. 다짜고짜 찾아와서는 적선이라도 하듯 행동하는 모습에 마음이 상했습니다. 그래도 반찬이 맛있었다는 말만 기억하자고 다짐했습니다. 어차피 자주 얼굴을 볼 사이는 아니니까 그냥 넘기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일주일 정도 지났을까? 안사돈이 또 가게에 찾아왔습니다. 지난번에 주신 거요. 우리 남편이 너무 좋아해서요. 아이고, 또 사오라고 그러지 뭐예요. 아, 그러셨어요. 안사돈은 진열장으로 가더니 잡채를 꺼냈습니다. 이 잡채 맛있더라고요. 집에서 하려면 이런 게 손이 얼마나 많이 가요. 아무래도 그렇죠. 근데 두 분이서 이렇게 많이 드세요? 아침, 저녁은 꼭 집에서 먹으니까요. 문 씨는 반찬을 봉지에 담아 내밀었습니다. 어디 보자 다 해서. 지갑이 어디 있더라? 가방을 뒤적이던 안사돈에게 문 씨가 손사래를 쳤습니다. 아니에요. 그냥 가져가세요. 어머, 지난번에도 주셨는데. 그럼 감사히 받겠습니다. 사양하는 기색도 없이 봉지를 받아드는 안사돈. 문 씨는 웃고 있었지만 얼굴에 금이 갈 듯한 기분이었습니다. 자주 보지 못할 거라고 생각했던 안사돈은 그때부터 무척이나 자주 오기 시작했습니다. 방문 빈도만 보면 단골 수준이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세 번째 방문부터는 계산하려는 신용조차 하지 않았다는 점이었습니다. 안사돈은 문 씨가 바쁘든 말든 전혀 개의치 않았습니다. 장사를 하다 보면 유난히 바쁜 날이 있기 마련인데 그날이 바로 그런 날이었습니다. 손님이 몰려 반찬이 거의 동났고 새로 만들어야 할 품목도 한가득이었습니다. 게다가 저녁 시간에 맞춰야 할 단체 도시락 예약까지 잡혀 있었습니다. 단골들 중에는 미리 전화로 주문하면 진열돼 있지 않은 반찬도 따로 준비해주는 서비스가 있었는데 그 주문도 한꺼번에 몰려 정신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어머, 오늘 손님이 많네. 주방에서 일하던 문 씨는 가게 안에서 들려오는 목소리에 인상을 찌푸렸습니다. 하필 이 바쁜 시간에 안사돈이 찾아온 것이었습니다. 바쁘니까 얼른 나가야겠다. 말은 그렇게 했지만 안사돈은 계산대 옆에 놓인 반찬을 가리켰습니다. 이거 못 먹어봤던 건데 먹음직스러워 보여요. 이거 한번 먹어봐야겠다. 하필이면 가리킨 반찬은 지금 판매할 것이 아니라 잠시 후 손님이 찾으러 오기로 예약된 물건이었습니다. 아, 그거는 예약된 거라서요? 그러자 안사돈은 눈에 띄게 실망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그래요. 다른 건 다 먹어봐서. 못내 아쉬운 듯 진열장을 바라보는 눈빛. 그러면서도 다른 반찬을 고를 기색은 전혀 없었습니다. 그 순간 문 씨의 머릿속에 딸의 얼굴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시댁에서 잘 지내길 바라는 딸. 괜한 일로 딸이 난처해질까 걱정이 앞섰습니다. 하는 수 없이 문 씨는 조용히 한숨을 삼키며 말했습니다. 그럼 그냥 이거 가져가세요. 새로 만들게요. 어머, 그래도 돼요? 바빠 보이시는데. 그러자마자 밝아지는 안사돈의 얼굴에 문 씨는 기가 막혔습니다. 지금 얼마나 정신없는 상황인지 눈에 안 보이나 싶었습니다. 문 씨는 땀을 뻘뻘 흘리고 있었는데 말이죠. 감사해요. 이쯤 되니 속이 부글부글 끓어올랐습니다. 마치 친정집에 온 딸처럼 너무도 자연스럽게 반찬을 챙겨가는 안사돈의 모습에 어이가 없었습니다. 문 씨의 진짜 딸도 돈을 내고 가져가는데 어떻게 사돈이라는 사람이 이리도 염치가 없나 싶었습니다. 아, 참. 여기 배달도 해요? 네, 이 동네 안에서는 해요. 아, 저흰 옆 동네인데 배달 좀 시키려고요. 다음 주에 모임이 있는데 음식 어디에 맡겨야 할지 고민하더라고요. 아, 네, 해드릴게요. 배달비가 좀 추가되긴 하지만요. 그래도 단체 주문이면 이득이라 생각했습니다. 네, 단체 주문은 선결제를 해주셔야 해요. 요즘은 주문만 해놓고 나타나지 않는 손님도 많아서 반드시 미리 결제를 받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문 씨의 말에 안사돈은 잠깐 눈빛이 흔들렸습니다. 선결제요? 그 반응에 오히려 문 씨가 당황스러웠습니다. 설마 이것마저 돈을 안 내려고 했던 건가 싶었습니다. 아, 제가 카드를 두고 와서요. 다음 주에 오면 결제할게요. 그럼 바빠 보이시니까 저는 이것만 얼른 가져갈게요. 그러고는 고른 반찬을 들고 인사도 대충 한 채 가게를 빠져나갔습니다. 문 씨는 그 뒷모습을 보며 헛웃음을 터뜨렸습니다. 기가 막혀서 나오는 어이없는 웃음이었습니다. 사장님, 이거 결제 어디서 해요? 아, 저 주세요. 손님이 말을 거는 바람에 문 씨는 잠시 머릿속에서 사돈이를 지원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주가 되었을 때 문 씨는 25만 원어치 음식을 사돈에게 배달해 주었습니다. 그리고는 돈을 받지 못했습니다. 잊어버린 건지 아니면 애초에 줄 생각이 없었던 건지는 알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속 시원히 따져 묻는 일도 하지 못했습니다. 다른 사람이었다면 몰라도 사돈이라는 이유만으로 돈 얘기를 꺼내는 게 너무 조심스러웠습니다. 혹시나 우리 딸이 괜히 미움이라도 받을까 싶었기 때문입니다. 너무 억울했습니다. 세상에 이런 사람이 또 있나 싶은 마음이 들었습니다. 바깥 사돈은 이 사실을 알고나 있을까 하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바쁜 와중에도 그 많은 음식을 준비해 배달비까지 들여 보내줬는데 돌아온 건 고맙다는 말 한마디뿐이었습니다. 정작 중요한 건 돈이었습니다. 며칠 동안 소가리를 해야 했습니다. 그래, 25만 원, 큰 돈이었습니다. 설마 떼먹고 다시는 오지 않겠지 싶었습니다. 만약 또 가게에 온다면 그땐 반드시 음식값 이야기를 꺼내보기로 마음먹었습니다. 반면에 오지 않는다면 굳이 먼저 연락하진 않기로 다짐했습니다. 25만 원으로 사돈의 얼굴을 다시 안 볼 수 있다면 그건 오히려 남는 장사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사돈이 꼴도 보기 싫어졌습니다. 그런데 문 씨는 그때 사돈을 과소평가했던 모양이었습니다. 한 달쯤 지나자 사돈이 다시 얼굴을 보였습니다. 일주일에 한 번꼴로 오던 사람치고는 꽤 오랜만에 방문이었지만 그 25만 원을 일부러 주지 않은 거라는 건 명확해졌습니다. 이제는 사돈 때문에 집에서 반찬 하나도 안 하잖아요. 안사돈은 웃으며
가게 안으로 들어섰습니다. 얄미운 그 말에 문 씨는 기가 찼습니다. 내가 사돈네 반찬 해주는 사람인가 싶었습니다. 상견례 자리에서 반찬 가게 얘기 나왔다고 조미료가 어쩌니 하며 깔보던 그 사람이 지금은 아무렇지 않게 반찬을 얻어가며 집에서 반찬 안 한다고 말하고 있었습니다. 맛있으면 돈을 주고 사 먹으면 참 좋을 텐데 어떻게 사돈이라는 사람이 이렇게 뻔뻔할 수 있는지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요리는 안 한다던 손톱엔 알록달록한 매니큐어가 정성스럽게 발라져 있었습니다. 반면 문 씨의 손톱은 바싹 깎인 채 음식물 자국이 옅게 남아 있었습니다. 그 순간 열이 오르던 문 씨는 결국 입을 열었습니다. 안 그래도 연락을 드릴까 말까 했는데요. 지난번에 배달시키셨던 음식값이요. 그거 결제 안 하셨더라고요. 문 씨는 마치 지금 처음 알았다는 듯이 최대한 조심스레 말했습니다. 그러자 사돈의 표정이 묘하게 일그러졌습니다. 찡그린 건지 억지 웃음을 짓는 건지 알 수 없는 표정이었습니다. 그걸 제가 안 냈나요? 모르쇠로 일관하려는 눈치였습니다. 네, 그날 카드 안 가지고 오셨고 그 뒤로는 안 오셨잖아요. 문 씨는 여전히 웃는 얼굴이었지만 말끝은 분명했습니다. 그러자 사돈은 천천히 가방을 뒤지더니 지갑을 꺼내 들었습니다. 그리고 카드를 내밀었는데 그 손길마저도 느릿하고 건성인 듯 했습니다. 꼭 억지로 돈을 건네는 사람처럼 보였습니다. 참 박하시네. 사돈은 그렇게 내뱉고는 어쩐 일인지 반찬 하나 구경도 하지 않고 가게를 나갔습니다. 들어올 때는 분명 반찬 사갈 기세였는데 말이죠. 문 씨는 25만 원을 받아 다행이라고 생각하면서도 그 태도에 더 큰 열이 받았습니다. 뭐? 사돈끼리 박하다고? 누가 할 소리를 하고 있어? 여태 공짜로 반찬 가져다 먹은 사람이 박하다는 말을 입에 담을 자격이 있을까 싶었습니다. 그렇게 많이 가져갔으면 고맙다는 말 한마디쯤은 했어야 하는 거 아닌가. 고마운 줄도 모르고 있었던 사람. 그게 문 씨를 가장 화나게 했습니다. 욕을 먹을 사람이 따로 있는데 왜 자신이 그런 말을 들어야 하나 싶었습니다. 이럴 줄 알았으면 처음부터 꼬박꼬박 돈을 받을 걸 그랬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 딸 잘 봐달라고 조금 억울해도 참았던 건데 사람의 인성을 보니 그럴 필요도 없었던 것 같았습니다. 그날 밤 문 씨는 사돈의 말이 자꾸 머릿속을 맴돌아 잠을 설쳤습니다. 이대로 당하고만 있는 것 같아 가슴이 답답했습니다. 그래서 다음 날 문 씨는 딸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경진아, 엄마야. 왜? 너희 시어머니 옷가게 하신다고 했잖아. 응, 왜? 그게 어디야? 이 근처지? 차 타고 한 15분쯤 걸릴걸? 왜요? 아, 한번 가보게. 그때 오라고 하셨잖아. 가게 주소 좀 문자로 보내줘. 문 씨의 말에 딸은 어리둥절했지만 이내 문자로 상호명과 주소를 보내줬습니다. 그렇게 문 씨는 가게 문을 닫는 날 사돈이 운영하는 옷가게를 찾아갔습니다. 어머, 옷가게 문을 열고 들어서자 사돈이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휴대폰으로 드라마를 보고 있었는지 말소리가 가게 안에 울려 퍼지고 있었습니다. 아, 잠시만요. 사돈은 급히 휴대폰 소리를 끄더니 문 씨 쪽으로 다가왔습니다. 여긴 어떻게 알고? 아니, 어쩐 일로 오셨어요? 놀라면서도 반가운 척하는 표정이었습니다. 지난번에 오면 옷 골라주신다고 하셨잖아요. 아, 상견례 때요? 네네, 생각나네요. 사돈의 표정이 그제야 조금 밝아졌습니다. 아이고, 잘 오셨어요. 제가 골라볼게요. 사돈은 신이 나서 문 씨에게 어울릴 만한 옷을 고르기 시작했습니다. 이 옷, 저 옷 들고 와서는 문 씨 몸에 대보며 이리저리 고민하더니 또 다른 옷을 가져오고
그렇게 30분 가까이 흘렀습니다. 이거랑 이거 이렇게 입어보세요. 그러고는 문 씨를 피팅룸으로 밀어 넣었습니다. 문 씨는 옷을 갈아입으며 비장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오늘 이곳에 오기까지 적지 않은 결심이 필요했기 때문이었습니다. 어머, 잘 어울리시네요. 10년은 젊어 보이세요. 그래요? 네, 앞으로는 이런 식으로 입고 다니세요. 아니다, 옷 사실 때마다 여기로 오세요. 제가 골라드릴게요. 이런 쪽으로 센스 없으신 분들 계세요. 아, 그래요. 이걸로 해야겠네요. 그럼요. 아이고, 너무 좋죠. 좀 비싸도요. 문 씨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이고는 다시 옷을 갈아입었습니다. 다시 나왔을 때 사돈은 문 씨가 입어본 옷을 새 상품으로 쇼핑백에 담아둔 상태였습니다. 그럼 잘 입을게요. 문 씨의 말에 사돈은 환하게 미소 지었습니다. 그런데 문 씨가 돌아서려 하자 사돈이 황급히 불렀습니다. 아, 저기. 네? 얼빠진 듯한 사돈의 표정에 문 씨는 웃음을 참느라 혼이 났습니다. 입술만 움찔거리며 차마 돈 달라는 말이 쉽게 나오지 않는 눈치였습니다. 그 마음을 문 씨는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습니다. 제가 바빠가지고요. 다음에 또 올게요. 옷은 고마워요. 사돈이 좋긴 좋네요. 그리고는 태연하게 돌아서서 가게를 나왔습니다. 가게 문을 닫고 나온 문 씨는 입을 가리고 쿡 웃었습니다. 참을 수 없는 통쾌함이 그 짧은 웃음 속에 그대로 담겨 있었습니다. 자신과 똑같은 기분을 느꼈겠거니 싶어 문 씨는 속으로 고소했습니다. 가격으로 따지자면 문 씨가 건넨 반찬값이 훨씬 더 나갔습니다. 한두 번 가져간 것도 아니었으니까요. 그래도 한 방 먹였으니 이쯤 됐다 싶었는데 다음 날 곧바로 사돈이 가게로 찾아왔습니다. 아, 사돈끼리 이렇게 왕래하면 좋잖아요. 어제 사돈이 좋긴 좋다는 말에 저도 자주 찾아오려고 마음먹었어요. 사돈은 억지로 웃고 있었지만 눈가가 팔르르 떨리는 건 숨기지 못했습니다. 허하고 기가 막힌 웃음이 문 씨의 입술 끝에 걸렸습니다. 그쯤에서 멈췄어야 했습니다. 적어도 이건 아니었구나라는 반성이라도 할 줄 알았다면 말이죠. 그런데 이건 반성이 아니라 싸움을 걸어오는 것이었습니다. 이거랑, 아, 이것도 맛있죠? 사돈은 비싼 고기 반찬들만 쏙쏙 골라 담았습니다. 얄밉기 그지없는 태도였습니다. 문 씨도 이제는 참지 않았습니다.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그래, 반찬이 비싼가? 옷이 비싼가? 한번 해보자. 사돈이 나간 문을 바라보며 문 씨는 조용히 중얼거렸습니다. 그 다음 주 문 씨는 또다시 옷가게를 찾아갔습니다. 이번에는 외투 하나를 걸쳐 입고 나왔습니다. 그리고 다음 날 어김없이 사돈이 가게에 와서 고기 반찬 몇 가지를 집어갔습니다. 참 우습고 유치한 싸움 같았지만 그렇게 유치하게 맞불을 놓은 끝에 승자는 정해져 있었습니다. 반찬을 아무리 많이 가져가 봤자 결국 둘이 사는 집에서 다 먹지도 못할 것이었고 시간이 지나면 버려질 음식일 뿐이었습니다. 그런데 옷은 한 번 사면 오래오래 입을 수 있었고 무엇보다 반찬보다 훨씬 비쌌습니다. 결국 이 싸움은 시간이 지나면서 문 씨가 웃게 되어 있었습니다. 나중엔 사돈이 두 손을 들 수밖에 없는 싸움이었던 겁니다. 저 또 왔네요. 옷가게 문을 열고 들어서며 문 씨가 웃자 사돈의 안색이 순간 창백해졌습니다. 그러더니 주섬주섬 휴대폰과 가방을 챙기기 시작했습니다. 아이고, 어쩌죠? 제가 지금 급한 일이 있어서 나가봐야 하는데요. 벌써 문 닫으시게요? 네, 뭐, 사정이 좀 있어가지고요. 저 1분이면 되는데요. 그러고는 문 씨가 옆에 걸려있는 옷을 하나 집어들려 하자 사돈이 다급히 다가와
손을 뻗어 막았습니다. 다음에요. 다음에 제가 시간 많을 때. 그때 다시 오세요. 지금은 한시도 지체할 수가 없어서요. 사돈은 마치 쫓기는 사람처럼 허둥지둥 가게를 나갔습니다. 하는 수 없죠. 그럼 다음 주에 다시 올게요. 문씨가 태연하게 인사하자 사돈의 표정은 썩어 들어가는 듯 했습니다. 내가 이기나 해보자 싶었던 싸움. 몇 번 왔다 갔다 한 것뿐인데 사돈은 먼저 항복을 선언한 셈이었습니다. 그날 이후 사돈은 더 이상 문씨의 가게에 모습을 보이지 않았습니다. 너희 시어머니한테 반찬 좀 가져가라고 그래. 며칠 후 문씨는 둘째 딸에게 전화를 걸어 말했습니다. 그러자 딸의 대답에 문씨는 웃음을 터뜨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안 그래도 몇 번 반찬 가져가셨다면서? 근데 이상하네. 요즘에 요리에 취미 붙인 것 같다고 아버님이 그러시던데? 요리? 응. 엄마 보고 자극받았나? 그런가 보지. 아, 근데 이상한 게 보름 뒤에 시어머니 생신이시거든. 그래서 내가 엄마한테서 사서 생신상 차려드리려고 했더니 아주 벌쩍 뛰시는 거야. 절대 그러지 말라고. 자세한 내막을 모르는 딸은 어리둥절한 것 같았고 문씨는 웃음을 참았습니다. 보아하니 이제 다시는 오지 않을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문씨도 그날부로 복수는 그만두기로 했습니다. 요즘 무슨 바람이 불어서 옷을 이렇게 샀어? 아, 사돈 보니까 나도 좀 꾸미고 다녀야겠다 싶어서. 보기 좋네. 그리고 보름 뒤 문씨는 사돈네 집으로 음식을 잔뜩 해서 보냈습니다. 그래도 옷값은 해야겠다 싶어서 생일상을 차린다는 딸에게 들려보내도록 했습니다. 서로 기분 상하는 일은 있었지만 그렇다고 딸이나 사돈 사이에 문제가 생기길 바라는 건 아니었습니다. 문씨 나름의 조용한 화해의 표시였습니다. 며칠 뒤 딸이 스카프 하나를 들고 와 말했습니다. 어머님이 이거 엄마 갖다 드리라던데? 그새 친해졌어? 그런가 보네. 그리고 문씨는 조용히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앞으로는 이런 일이 다시 없을 거라고 생각하니 문씨는 속이 시원했습니다. 몇 달 동안 뭔가 알터니가 빠진 것 같은 기분이었죠. 그 뒤로 문씨의 일상은 평화를 되찾았습니다. 딸이 가끔씩 반찬을 사러 오면 예전처럼 사돈이 좋아하던 음식도 몇 가지 함께 챙겨 보냈습니다. 그러면 얼마 뒤엔 보답이라도 하듯 작은 선물이 하나쯤 돌아오곤 했습니다. 그게 1년에 몇 번 되지는 않았지만 그래도 서로 원수로 남지 않은 게 다행이었습니다. 오히려 전에 없던 친밀함이 생긴 듯해 마음 한켠이 조금은 편안해졌습니다. 앞으로 자주 마주칠 일은 없겠지만 그래도 사돈지간이니까 말이죠. 문진아 씨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공짜 반찬은 당연하게 여기면서 옷값 한 번엔 손 떨리는 얄미운 사돈. 여러분은 문 씨의 대응이 통쾌했다고 생각하시나요? 혹시 이런 상황이라면 여러분은 어떻게 대처하셨을까요?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과 지혜를 나눠주세요. 이야기가 재미있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까지 잊지 마시고요. 다음엔 더 흥미롭고 공감 가는 이야기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